그래서 공부를 많이 해오셨습니까? 네. 다행입니다. 공부 좀 부지런히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고등학교 처음 딱 들어갔을 때 1등급, 2등급, 3등급은 사실 아는 게 비슷비슷해요. 근데 어떻게 누구는 1등급 맞고 2등급 맞고 3등급을 맞을까? 그 이유는 되게 간단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3등급은 알긴 아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트레이닝 자체가 안 돼 있는 거야. 아니 그건 뭐 1시간 동안 풀면은 그거 누구나 다 할 수 있겠지, 그 정도는. 그건 시험 보는데 무슨 도움이 되냐고. 그게 오히려 더 도움이 안 되는 거지. 왜?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아는 건 알겠지. 근데 이제 손을 대려면 실제로 문제 푸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그게 2등급하고 3등급 차이점이에요. 3등급, 2등급은 그게 트레이닝이 돼 있다는 소리예요. 1등급과 2등급의 차이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자세한 것을 누가 더 섬세하게 아는가, 누가 더 디테일하게 아는가, 이런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똑같이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꾸. 그게 연습이 안 돼 있고 안다. 그건 본인은 생각하죠. 아, 나는 고등학교 과정 다 알아. 머릿속에 다 들어있어. 그런데 시험 보잖아요. 그럼 이제 깨지기 시작합니다. 두두두두 깨져요. 그러면서 이제 눈물을 흘립니다. 나도 쟤하고 비슷하게 아는 것 같은데 왜 안 되지? 그게 이제 그런 차이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무지하게 본인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트레이닝을 하셔야 되고, 연습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알겠지만은, 우리가 2차, 예를 들어서 뭐, 방정식을 하면, 거기 직선에, 1차 함수 같은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바로바로 이렇게 접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정과좌표는 이제 뒤쪽에서 배우니까, 또 2학기 때 배우니까, 또 이건 뭐 따로 배우고. 그렇게 하면 공부가 늘 수가 없어요. 이게 다 접목이 돼야 된다. 제가 좀 계속 지금 그런 이야기 하는 이유는, 공부를 하실 때 조금 좀 열심히 좀 하시라는 뜻에서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자, 질문 한번 받아볼까요? 질문. 589번. 이것도 한번 적어볼까요? 589. 618번. 618번. 20번. 20번. 21번. 네 문제 좀 돼요? 네. 나머지는 된다는 거죠. 네. 자, 89번 문제를 봐보도록 할게요. 589번. 2차함수의 그래프의 꼭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 되고, y는 ax의 제곱 더하기 얼마, bx 더하기 c. 이거의 꼭점의 좌표가 이것이 되고, x축과 두 점 PQ에서 만나는데 두 점 PQ의 거리가 얼마일 때? 4일 때 A 더하기 B 더하기 C 값을 구하시겠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꼭점의 좌표 알고 있으니까 C가 어떻게 세워주는데 Y는 A의 X 플러스 뭐가 돼? 2의 전체적 마이너스. 여기까지 이해돼? 이건 확실히 이해됐죠? 꼭점의 좌표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 PQ다라는 이 말의 뜻은 사실은 x2 빼기 x1의 절대치가 되겠죠. 그러면 x2 빼기 x1의 절대치는 어떻게 된다고 가르쳤지? a의 절대치분의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된다고 했어. 기억나니? 잘 모르겠으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얼마? c는요. 자, 이것을 근을 구해봐봐. 자, x는 어떻게 돼?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고, x2는 뭐가 되니? x2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지. 그래서 큰 거 x2에서 x1을 빼봐봐. 그러면 x2 빼기 x1의 절대치는 이렇게 돼. 2a분의 아래에서 위를 뺐으니까 2a분의 마이너스 b를 빼주니까 앞에 건 없어지고 뒤에 건 두 개가 되니까 방향이 뭐가 되겠니? 절대치 a분의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된다. 이런 사실을 이해할 수 있는 거지. 이건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야, 이제. 이것을 기억하라라는 말의 의미는 물론 잘 모르면 이렇게 는 0이 돼서 하나하나 구해서 일일이 하시면 돼요. 근데 그렇게 해서 시간이 너무 걸린단 말이지. 그러니까 기억을 하라는 거예요. 기억을 하라고.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되므로 이 값이 지금 얼마다라고 지금 교재에 나왔냐면은 4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다는 소리야. 이해됐어? 네. 그러니까 이게 두 근의 차가 지금 4가 된다. 지금 뭐 A, B, C의 값을 좀 구하시오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여기 A, B, C가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만 우리가 계산을 해주면 되죠. 자, 한번 가볼까요? 뭐 아니면 이걸 가지고 이걸로 문제를 풀어서 4라고 해도 괜찮고요. 자, 이거 계산해주면 뭐가 돼요? AX의 제곱 더하기 얼마? 4. AX 더하기 얼마? 4A 빼기 1. 이해돼요? 그러면 여기서 어차피 A밖에 없잖아요. 절대값 A분의 루트 뭐가 돼? B의 제곱 얼마? 16 B의 제곱 마이너스 4 A는 A C는 4A 빼기 1 이거잖아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해주고 제곱을 해주면 얼마? 16 A의 제곱 여기도 이제 제곱을 해주면 얼마가 돼? 16 A의 제곱 이렇게 계산하니까 뭐가 되니? 마이너스 16 A의 제곱 플러스 4A 뭐 이렇게 되나요?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없어지고 이쪽으로 이동할게요. 4A로 묶어줘. 그럼 뭐가 돼? 4A 빼기 1은 제로. 그래서 A의 값은 뭐가 되거나 이 A가 0이 되거나 근데 A가 0이 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2차식이니까. 그러니까 뭐가 돼? A는 4분의 1이 된다. 그러면 이제 A가 4분의 1이 돼서 얘를 이제 정리하면 여기가 뭐가 돼? 여기가 4분의 1 X의 제곱. 여기는 X, 여기는 0. 0. 이렇게 됐지. 그러니까 얘가 A, 얘가 B, C는 제곱. 이해됐어요? 정답으로는 4분의 5가 되겠네요. 됐어요? 네. 18번 가볼까요? 18번. 자, X다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 좀 되어 있니? 마이너스 5가 되어 있고 A가 되어 있어요. Y는 X의 제곱 플러스 얼마? 2X 빼기 1.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일 때 상수 A의 값을 구하라고 했어. 몇 차식이지? 2차식. 최대 차수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줘야 돼? 완전 역상도로 어쩌줘야 되지, 그치? X 더하기 1의 전체요 마이너스 2가 되겠네. 그래서 그림 자체가 2라고 그림이야. 여기가 X가 마이너스 2일 때 최소값 마이너스 2를 갖는데 제한 변역이 어딘가를 보라고. 마이너스 5에서부터 A까지 만약에 A가 이렇게 돼 있다고 가정해봐봐. 여기 마이너스 5고 A가 첫째 뭐 한다고? A가 마이너스 1보다 더 작다라고 생각해봐. 작거나 같다. 왜냐면 이게 같다라는 게 안 들어가면요 최소값이 안 나와요. 공이 뻥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으면 최소값이 A가 마이너스 1일 때 최소값을 갖겠지. 왜? 제한 변역이 여기에서부터 지금 여기까지만 따지는 거라니까 이 그림의 최소값이 얼마라고? 마이너스 1이라고. 여기 나와 있잖아. 마이너스 1이라고. 이해됐어? 따라서 A가 뭐 한다고?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A를 갖다 대입하면 여기다 A를 갖다 대면 그 값이 마이너스 1이다 이런 소리야. 그러니까 뭐가 되니? A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이 되라. 그러니까 A의 값은 뭐가 돼? 마이너스 2가 되겠지. 뭐 잘못된 거 없죠, 그치? 이해돼? 둘째, 사실은 이게 답일 거야. 내가 안 봐도 뻔해. 왜 그러냐면 그렇게 돼. 만약에 이 A가 마이너스 1보다 오른쪽에 있으면 최소값은 뭐가 돼? 마이너스 2가 돼버리면 여기서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라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위한 A의 값은 당연히 뭐가 돼? 마이너스 2가. 이게 바로 답이에요, 답. 뭐 더 이상 뭐 할 이유도 없습니다. 이게 618번 문제입니다.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20번을 한번 볼게요. 20번.
이 x다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 1이 되고 얼마? 1에서 y는 ax의 제곱 마이너스 4ax 플러스 얼마? b 최대값이 5가 되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3이다. 이럴 때 a가 대값을 구하시죠. 자, 이건 어떻게 되면 되겠어? 당연히 완전 형식부터 고쳐줘야 되겠지. 뭐가 돼? x 빼기 2의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4a 더하기 얼마? b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그림이 아래로 볼로 이 대칭축은 x는 얼마일 때? 2일 때야. 내용 여기까지 이해됐니? 그런데 제한면역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만 따지라 그랬냐면 마이너스 2에서부터 어디까지? 1까지. 마이너스 2에서부터 1까지만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만 좀 따지라는 소리야. 그럼 거기에 y의 값은 어떤 거야? 바로 이게 y의 값이지. 이렇게. 이 위아래 이게 y의 값이란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최대는 여기에 최대가 되고 여기는 바로 최소가 된다. 그러니까 최대는 뭐 교재에서 얼마나 그림 나왔냐? 최대는 5가 되고 최소는 마이너스 3이 된다. 그럼 교재에 그렇게 나와 있단 말이죠.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는 다 푼 거지. 그러면 이 점의 좌표는 당연히 뭐가 돼? 마이너스 1,5가 되고 이 점의 좌표는 뭐가 돼? 1,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문제를 풀면 a 값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지. 이해돼? 자, 마이너스 1 갖다 대입해 줄게. 마이너스 1 대입해주면 뭐가 돼? a.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갖다 대입하니까 얼마가 돼? 4a 더하기 얼마? b는 5가 되고. 그 다음에 1 갖다 대입해 줄게. 그럼 뭐가 되니? 대답해라. 마이너스 3a 더하기 얼마? b는 마이너스 3 되겠지. 그래서 위에서 밑에를 빼. 자, 5a에서 3a를 빼니까 얼마가 되니? 8a가 되겠지. 이건 8이 돼. 그러니까 a는 1이 되겠지. 그러니까 b는 뭐가 돼야? 제로가 되겠지. 자, 21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정의역의 범위가 3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게 정의역의 범위야. 근데 이 값의 최대값을 구했더니 뭐가 되더라? 15가 된다. 이렇게 될 때 k의 값을 구해보시오. 일단 이 그림이 x의 조합식에서 음수니까 위로 볼록이. 자, 이런 어떤 함수에 꼭지점, 대칭축, 최대 최소를 구하기 위해서는 완전적 형태로 고쳐줘야 돼. 따라서 마이너스 문건이니까 x 빼기 얼마? k의 전체적 플러스 얼마? k의 제곱. 식은 이렇게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돼? 학교 시험에 아주 잘 나온다. 왜 그렇지? 대칭축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자, 일단 그림 자체가 이런 식의 그림인데 여기가 지금 뭐지? x가 k라는 놈이야. 그러면 이 k가, 자, 예를 들어서 이 k가 예를 들어 이렇게 돼 있다고 생각해봐봐. 여기가 지금 뭐라고 생각해봐봐. 3이다라고 생각을 해보라고. 그러면 당연히 그림 자체는 이런 놈의 그림이니까 최대는 바로 여기에서 최대를 갖겠지. 그러니까 뭐가 돼? k의 제곱이 15가 된다. 뭐라고? 여기가 k제곱인데 이 값이 15가 되는, 즉 k는 뭐가 되는? k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5가 되면 이런 값이 나올 거야. 내용 여기까지 이해돼? 근데 이건 제한 조건이 있는 거지. k가 3보다 뭐 한다는 소리니? 크거나 같다라는 소리야. 뭐 한다? 3이 k보다 더 작거나 같다 이런 뜻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이 여기에서
K가 3보다 크거나 같았을 때 이런 답이 되니까 K가 될 수 있는 값이 뭐냐고. 루트 15지. 루트 15는 3보다 더 큰 값이야. 왜냐하면 3은 루트 하나로 하면 9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연히 이러한 K는 루트 15. 일단 이건 맞는 거지. 둘째. 그러면 그림 자체가 이렇게 되는데, 예를 들어 이렇게 될 수도 있단 말이지. 여기가 뭐한다? X는 K인데 3이 이렇게 될 수도 있다. 내용 여기까지 이해돼? 지금 무슨 말이니? K가 3보다 더 작다라고 가정을 해보자. 뭐가? 대칭축이. 뭐보다? 3보다, 제한면역보다 더 작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나는 3보다 크거나 같은 값에서 우리가 최대치수를 구하는 거니까 그림이 이런 파란 놈의 그림이 나올 거라. 그럼 어디에서 최대값을 갖냐고. 3일 때 최대값을 갖는다고. 그래서 3을 갖다 대입을 해줘. 이 식에다 3을 갖다 대입하면 뭐가 되니? 마이너스 9 플러스 얼마? 6K. 이게 바로 뭐가 되라고? 15가 되라 이런 소리지. 그러니까 6K는 뭐가 돼? 24. K의 값은 뭐가 되겠어? 6, 4, 24, 4. 그러면 4는 3보다 더 작냐고. 그렇지 않잖아. 그러니까 얘는 글러먹었다 이런 소리지. 그러니까 정답은 루트 15가 답이겠죠. 이해됐어요? 네. 고등학교 때 이 시험 문제가 굉장히 잘 나옵니다. 잘 나오는데 잘 못 풀어요. 왜냐? 대칭축이 정해지지 않는 것을 이해를 못하는 거야. 대칭축이 정해지지 않아서 뭐 해줘야 되겠어? 당연히 나누기를 해줘야 되겠지. 제한 변형 안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파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자, 오늘은 유형 8번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형 8번은 공통 부분이 있었을 때 최대 최소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 라는 문제예요. 아까 그 친구는 622번을 했으니까 너는 625번으로 좀 해드릴게요. 자, x다라고 하는 게 0보다 크거나 하고 1보다 작거나 딱 이렇게 되어 있어요. y는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 여기도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얼마? 3 더하기 4에 x제곱 플러스 2x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게 내용을 딱 봐보면 이 놈을 내가 치환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 놈을 뭐 fx라고 하든 아니면 뭐 다른 뭐 a라고 놓든 x라 라지 x라고 놔볼까요? x제곱 더하기 얼마? 이렇게 놔볼게요. 물론 이것에 우리가 이 라지 x의 범위를 우리 또 이해를 해야 되겠죠. 원래 여기서 라지 x는 이거의 값을 말해요. 이거의 값을. 그러니까 이것을 잘 이해를 못하겠으면 이것을 fx라고 놔보라고. 이 fx는 위아래의 값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식은 어떤 식이 되냐면 y는 fx 더하기 1, 그 다음에 fx 더하기 3 이렇게 되겠죠. 더하기 4, fx 이렇게 돼요. 맞습니까? 따라서 얘는 fx의 전체 제곱, 그 다음에 4, 8, fx 더하기 3이다라는 값이 되겠죠. 이해돼요? 그러면 이것은 당연히 fx 더하기 4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16이니까 얼마가 돼? 16이니까 13이 되겠죠.
내용 여기까지 이해돼요? 한편 이 fx의 우리가 범위를 이해할 수 있어야 돼. 이건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림을 두 개를 그려볼게요. 자, 원래 fx의 그림은 이런 놈의 그림이야. 이게 x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여기는 마이너스 1의 값을 갖는다 이 말의 뜻이야. 그런데 스몰 x의 범위가 어디에서부터? 0에서부터 1까지 따지는 거야. 1까지 따지는 거야. 내용 여기까지 이해돼? 그러면 그랬을 때 우리가 이 fx의 값은 이렇게 값을 갖는단 말이지. 자, 0일 때는 얼마가 되냐? 0일 때는 0, 1일 때는 3이라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fx란 말이야. 이게 위아래가 지금 이게 지금 fx가. 그런데 여기에서 fx는 바로 이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y가 이렇게 돼 있는 이 fx가 이제 이 식에서는 이렇게 뭘로? 바로 정의역의 범위처럼 변하는 거야. 물론 정의역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긴 하지만 어쩌나 얘는 이런 어떤 형태가 돼서 이 fx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4일 때 여기는 마이너스 13을 갖는데 이 fx가 0에서부터 3까지만 값을 갖는데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fx인데 이게 지금 fx가 이런 식으로 이 두 번째 식에서는 이런 식으로 변하는 거야. fx가. 그러니까 뭐에서부터 0에서부터 어디까지? 3까지. 이의 값을 갖는다 이 말의 뜻이야. 그것에 따라서 누가? y가 어떤 값을 갖는지를 생각을 해보시오 이런 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y는 0 갖다 대면 당연히 최소가 나오겠지. 0 뭐가 돼? 16 빼기 0 그러니까 3 되겠지. 그렇죠? 그 다음에 3을 갖다 대면 뭐가 돼? 77에 49에서 얼마? 13 빼니까 36 이렇게 되겠지. 이해돼요? 네. 자, 그래서 여기서 값을 구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최대 빼기 최소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그 빼니까 정답은 33이 바로 답이 되겠죠. 내용을 잘 이해를 하셔서 626번 문제를 풀어보십시오.
자, 우리 친구야, 문제 좀 해줄게요. 선생님이 이 절대값에 관련된 문제는 학교 시험에 나온다고 수도 없이 이야기하고 승고 문제도 풀어주고 그 다음에 센 C단계 문제도 다 풀어주고 풀어줬는데 뭐 중요한 건 뭐겠어요. 시험 문제 또 틀려왔어요. 그럴 때 있잖아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돼요. 참 답답하다. 아니 시험 문제 나올 것도 다 이야기해 주는데 왜 그걸 못 풀지?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어떤 차이점이죠. 그런 이야기를 잘 새겨 들었다가 아니 그거 시험에 나오기 전에 좀 한 4-5번 문제 풀어봤으면 그 같은 문제를 한 4-5번 풀어봤으면 그게 틀릴 만한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선생님이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2가지를 해줬어요. 첫째는 Y는 F의 절대체 X의 그림 어떻게 그리는지 이 설명을 제가 수도 없이 했어요. 사실은 이 그림 어떻게 그린다 그랬지? X가 양수였을 때는 Y는 fx의 그림을 그대로 그리고 X가 음수였을 때는 나 Y축 대칭 이동을 시켜라. 아니면 그런 말을 잘 이해를 못하면 어떻게 하라 그랬지? 절대값이 나와 있으면 내용물이 양수일 때하고 음수일 때 나눠서 문제 풀면 된다. 그러니까 첫째 뭐가 돼? 내용물은 X잖아. X가 0보다 크거나 같았을 때 Y는 즉 fx는 뭐라고? x의 제곱 더하기 얼마? x 빼기 1의 그림이 되고 식이 되고 이거의 최대 최소를 구하기 위해서는 x 더하기 2분의 1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4분의 5가 될 것이다. 이해됐어요? 따라서 이 fx의 그림은 어떤 그림이 되냐고 마이너스 2분의 1, 4분의 5가 되고 y의 절편은 마이너스 1이니까 원래는 그림이 이런 식의 그림이야. 그런데 양수 쪽의 그림만 그려놨으니까 이렇게 되겠지. 음수 쪽은 뭐 뻔뻔짝 이런 또 형태가 될 거죠. 그래서 음수 쪽의 그림을 그려주면 이런 그림 나옵니다. 쉽게 말하면 여기가 뭐라고? 마이너스 1이에요. 잘 모르겠으면 어떻게 해줘야 돼? 둘째, x가 음수였을 때 또 따져주면 뭐 뻔뻔짝 뭐가 돼? x의 좀 마이너스 x 빼기 1이니까 x 빼기 2분의 1의 전체에 뭐가 돼? 제곱 빼기 마이너스 4분의 5. 그러니까 그림이 이런 식의 그림이 나온다니까. 어쩌든 간에 이 그림을 그려서 생각하든 이런 방법으로 생각을 하든 생각을 해내야 돼요. 그러면 이게 지금 y의 값이란 말이야. fx의 값이란 말이죠. 이 fx다라고 하는 게 결론적으로 뭐가 되냐?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지금 fx의 제한 변형이에요. 그러면 내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건 이거의 제한, 이거의 지금 값을 구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최종적으로. 따라서 y는 이 y라는 식은 2차 식이야. 따라서 완전형 형태를 고쳐주면 fx 뭐라고? fx 플러스 2의 전체 제곱 플러스 1이다라는 이런 식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그림은 아래로 볼록이 될 것이고 여기가 fx가 뭐가 되고 마이너스 2였을 때 y의 값은 1이 된다. 이런 말의 뜻이겠죠. 그런데 이 fx의 범위가 어디에서부터?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여기에서 fx는 바로 이거라니까 이거? 이것이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여기가 마이너스 2야. 그럼 마이너스 1은 당연히 이 정도 되겠지. 보다 크거나 같았을 때의 값은 당연히 이런 값이 될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일 때 최소값을 여기다 마이너스 1을 갖다 대입했죠. fx 대신. 마이너스 1을 갖다 대입하니까 뭐가 되겠어? 1이 되고 정답은 2가 되겠지. 최소의 값은. 뭔 말하는지 이해돼요? 최소값은 바로 2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돼요.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됐어요? 자, 유형 9번으로 가볼까요? 628번으로 좀 해드릴게요. xy가 실수였을 때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y의 제곱 플러스 얼마? 10x 빼기 10은 xy가 얼마일 때 최대값 얼마를 갖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은 아까처럼 우리가 미지수가 하나였을 때는 완전 형식형태로 고쳐주면 돼요. 그럼 미지수가 2개, 3개가 나와 있을 때는 어떻게 하냐? 이게 사실은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어떤 방식이 있는데요. 고등학교 때는 일괄적으로 나와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다 완전 형식으로 고치면 돼요. 근데 하나는 앞에 제곱의 개수가 음수고 또 다른 게 양수다. 그런 문제는 안 나와요. 다 음수이거나 다 양수이거나 이런 것만 나와요. 그러면 일관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당연히 뭐 해주면 되냐면 얘는 위로 볼록이니까 최대값. 얘도 위로 볼록이 되겠지. 또는 붙여 y. 그러니까 얘를 완전 형식부터 고쳐줘. 그럼 마이너스 묶어주면 뭐가 돼? x 빼기 얼마? 5의 전체제곱 플러스 25 마이너스 y제곱 빼기 얼마? 10. 그러니까 위로 볼록이잖아. 둘 다. 그러니까 뭐가 돼? 최대는 15가 된다. 이해돼요?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x가 5일 때, y가 0일 때 최대값은 15가 된다. 뭐 알파벳 얼마나 다 더하면 20이 되겠네요. 자, 630번 문제를 한번 해보십시오.
자, 제가 설명해볼까요? 자, 이것의 이 수의 최소값이 지금 얼마다? 5가 될 때 K값을 구하래요. 그러면 이거의 결과를 라지 x라고 한번 놔보세요. 그러면 라지 x의 제곱 마이너스 2 라지 x y 플러스 얼마 y제곱 마이너스 얼마 8i 더하기 k 뭐 이런 형태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는 당연히 라지 x 빼기 y의 제곱 플러스 얼마 y 빼기 4의 전체 제곱 빼기 얼마 16 더하기 k. 그러니까 알았잖아. 라지 x가 스몰 y일 때 스몰 y가 4가 될 때 그러니까 뭐가 돼요? 라지 x가 4가 될 때 그럼 라지 x가 4가 될 수 있냐 이 말. 얘가 지금 4가 될 수 있냐고. 당연히 4가 될 수 있죠. 왜 그렇지? 최소값이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의 값은 라지 x는 뭐 한다고?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은 이런 값이란 말이지. 왜 그런 줄 알 거 아니야? 대충 럽스가 암산해보면. 완전 형식으로 치면 뭐가 돼? 스몰 x 빼기 2분의 1이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4분의 1 이런 형태가 나오니까 이 값이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크거나 사실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놈의 값이 4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당연히 라지 x가 y일 때 이것이 뭐일 때? 4일 때 최소값 얼마가 돼? k 빼기 16을 갖고 이 값이 5가 된다. 그러니까 k는 21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뭔 말하는지 이해됐습니까? 빨리 됐으면 635번을 좀 해드릴게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유형 10번에 상위 두 문제가 있으니까 635번으로 하나를 해드리고 너는 636번으로 풀면 됩니다. 자, 635번 문제 x의 제곱 마이너스 2의 a 더하기 3의 x 더하기 a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얼마? 2는요 서로가 두 개의 실근 알파 베타를 갖는다.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얼마지? 2에 a 더하기 3 이렇게 되겠지. 알파 베타는 뭘 갖겠니? a 제곱 마이너스 a 빼기 2를 갖겠지. 이랬을 때 알파 더하기 1, 베타 더하기 1의 값을 구하시오. 이걸 무슨 값을 구하시오? 최소값을 구하라. 당연히 알파 베타 더하기 얼마? 베타 더하기 1이 되겠지. 그러면 알파 베타는 여기 나와 있으니까 a 제곱 마이너스 a 빼기 2a 더하기 6 더하기 1 이 값의 최소값을 구하시라는 소리야. 그러니까 뭐 문제 다 풀었지. a 제곱 플러스 a 그 다음에 더하기 얼마? 5 맞죠? 그쵸? 따라서 얘를 완전역 정토로 고쳐주면 돼요. a 더하기 2분의 1의 전체적 마이너스 4분의 1
플러스 5, 4, 5, 20.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 19 이렇게 되겠지. A가 뭐일 때?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최소가 이거 이렇게 계산하면 4가 되고 5가 되고 이거 맞죠? 그쵸? 그러니까 4는 뭐가 돼? 10으로 되겠지. 뭐가 잘못됐지? 자, 여기가 알파 더하기 1, 베타 더하기 1의 최소값을 지금 이제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왔는데, 자, 전개 이것을 이렇게 해주면 이게 이렇게 되고 2a 더하기 u 계산하니까 5가 되고 맞아요. 알파 베타. 알파 베타,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1 이거 뭐가 돼? 2a 여기가 이거냐? 네. 플러스 2라고 이야기를 좀 되지 이놈아. 여기 뭐지? 여기가 플러스 2인가요? 그러면 여기는 뭐가 돼? 9가 되니 9? 여기가 9가 되겠지, 그치? 그러면 4, 9, 36, 4분의 35가 바로 답이 되겠네. 그 밑에 있는 문제 해보십시오.
자, 문제를 풀어드릴게요. 자, 점 P다라고 하는 것이 이 두 점 E를 움직이는 자, 뭐한다? 직선을 선분 AB를 움직인다라고 좀 돼 있어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향을 구할 줄 알지? 어떻게 구하지? y 마이너스 y1은 x2 빼기 x1분의 y2 빼기 y1 x 마이너스 x1 이렇게 구하는 거 알지? 그치?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뭐가 되냐? y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얼마? 3. 내가 이 값을 여기다 대입해서 우리가 최대 최소를 구하긴 할 건데 문제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x의 값의 범위가 어디에서부터? 1에서부터 어디까지? 4까지만 되더라 이런 소리야. 이걸 여기다 이제 대입을 해줄게요. 그러면 2x의 제곱 마이너스 y 대신에 2x 더하기 3의 전체의 제곱 이 값의 최대 최소를 구하고자 하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됐어? 2x의 제곱 빼기 뭐가 돼? y의 제곱을 y라고 하는 건 지금 얘라고 돼 있잖아. 따라서 당연히 뭐가 되냐면 여기 4x의 제곱 마이너스 4, 3, 12x 더하기 3, 3, 9 여기에 2x의 제곱 돼.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얼마? 12x 빼기 9야. 완전 역수함수로 고칠 거야. 2로 묶어줘. 마이너스 2로 묶어줘. 그럼 뭐가 되냐? x 빼기 6이 되니까 x 빼기 3의 전체 제곱 9, 2, 18. 18에서 9를 빼주니까 뭐가 돼? 9라는 이런 식이 되겠지. 그래서 그림이 위로 볼로. 여기가 뭐가 돼? x가 3일 때 최대는 얼마? 9를 갖는다. 3은 이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최대값은 얼마가 된다? 9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오늘의 마지막 유형인데요. 11번. 자, 2차 함수의 활용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시험 문제 제일 잘 나오는 게 637번하고 642번이에요. 이 문제가 제일 잘 나옵니다. 그래서 637번을 제가 풀어드리고 642번은 풀어보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숙제는 뭐 안 봐도 알겠지만 토요일까지 94, 95, 96페이지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이제 당연히 제가 이론 설명을 하겠죠.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 보차 방정식하고 이쪽에 하면 너가 조금 이따 99페이지하고 101페이지 문제를 풀어야 될 건데 거기까지 해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보차 방정식하고 그 뒤쪽에 이론은 저기 앞쪽에 우리 친구 그 유튜브 올려놨으니까 그거 보시면 되고, 근데 이론이 뭐 많지도 않았어요. 들어보면 아마 이해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637번은 제가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그러면 직사각형 ABCD에서 두 점, AB는 X축 위에 있고,
그러니까 이 식을 봤더니 이 식이 뭐냐면 y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3이라고 돼 있어요. 당연히 뭐가 돼? 대칭축은 y축이 대칭축이 되겠죠. 그러니까 0대 1 했을 때 여기는 당연히 3이 될 것이고 y에다 0대 하면 여기의 값은 루트 3, 여기는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돼서 이런 우리가 사각형을 만들어낼 수 있단 말이죠. 물론 이 점의 좌표를 내가 t라고 했다면 이 t는 0보다는 크고 루트 3보다는 작겠지. 그리고 지금 뭐라고 지금 구하라 그랬어? 둘레의 길이의 최대값을 구하라 그랬어.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t라면 t는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4t. 그 다음에 이 t에 대응되는 y의 값이란 말이에요. 이 점이. 그러니까 t에 대응되는 y의 값은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3인데 이건 두 개가 있을 것이다 이런 소리지. 이게 바로 둘레의 길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마이너스 2t의 제곱 더하기 얼마가 돼? 4t 플러스 얼마가 돼? 6이 된다. 따라서 최대 최소를 구하기 위해서 완전역 형태로 고쳐야 되니까 t의 제곱 마이너스 2t니까 t 빼기 1의 전체 제곱 그 다음 플러스 얼마? 8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t가 얼마일 때? 2일 때 1이다라고 한 건 이 조건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최대값 둘레의 길이 8을 갖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642번 문제 한번 해보십시오. 자, 항상 문제를 이렇게 푸는 거라니까 이 지금 면적이 지금 최대라고 지금 최대가 된다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따라서 이 움직이는 점은 t라고 잡고 이 t는 0보다는 크고 10보다는 작다. 먼저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 면적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 직선의 방정식을 이해를 해야 되겠죠. 기울기는 마이너스 10분의 20. 그러니까 마이너스 2가 되고 y절편은 20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식은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20이다라는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를 t라고 잡으면 높이는 마이너스 2t 플러스 20이 되겠죠. 그러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 마이너스 2t 플러스 20 이게 바로 면적 st가 된단 말이죠. 그럼 어쩔 때 최대가 되냐 이 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2t의 제곱 플러스 얼마 20t이고 마이너스 2로 묶어주면 t 빼기 5의 전체의 제곱 25, 50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t가 얼마일 때 5가 될 때 면적은 최대가 되고 그럴 때 둘레의 길이는 이게 5란 말이에요. 이게 5, 얘도 5고 그럼 여기 5 갖다 대면 여기는 10 바로 30이 되겠죠. 둘레의 길이. 뭔 말하는지 이해됐습니까? 둘레의 길이는 뭐가 된다고? 그럴 때 둘레의 길이는 정답은 30이 된다 이런 소리예요. 자, 이제 현장으로 넘겨보십시오. 자, 이제 1학기 중간고사 마지막 단원이 바로 고차 방정식, 그 다음에 연립 방정식, 부정 방정식이 있는 바로 이 마지막 파트입니다. 고차 방정식이다라고 한 것은 뭘 말하냐면 3차 이상의 방정식은 고차 방정식이라고 그래요. 3차, 4차, 5차. 자, 2차는 양수이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겼어요. 그림이. 음수, 3차식은 어떠냐면 이게 3차식이에요. 4차식은 이렇게 생겼어요. 양수일 때. 5차식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림이. 근본적으로. 뭐 이런 자세한 그림은 나중에 좀 이해를 할 건데, 어쨌든 그냥 대충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있으세요. 그러면 이런 우리가 식을 다 다항식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3차 이상을 뭐 한다고? 고차, 다항식, 고차, 방정식 이렇게 이야기하겠지. 당연히 AX의 3승 더하기 B, X의 제곱 더하기 얼마, CX 더하기 D는요. A가 0이 안 됐을 때 이걸 우리 3차 방정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당연히 X의 3승 더하기 얼마, A분의 B, X의 제곱 더하기 얼마, A분의 CX 더하기 A분의 D 뭐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세 개의 이거는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한다면 당연히 뭐가 돼? X-알파, X-베타, X-감마는 제로 이렇게 식을 세웠겠지. 이걸 전개를 해주면 X의 3승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얼마, 감마의 X의 제곱 더하기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감마 알파의 X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는 제로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는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고요.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는 뭐가 돼? A분의 C가 되고 알파 베타 감마는 뭐가 돼? 마이너스 A분의 B가 된다. 이게 근과 계수의 관계라고 해요. 근데 언제나 이 조건을 만족해요. 하나짜리일 때 마이너스 A분의 바로 밑에 거.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돼? 플러스 두 개씩이니까 a분의 그 다음 거 마이너스 a분의 그 다음 거. 그러니까 이런 식 x의 5승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2x 더하기 1. 이것에 는 0이 되게 하는 거는 몇 개지? 5개지. 5승이니까 이놈아 그걸 다 다음 얼마라고? 0이라고 0. 왜냐면 x의 4승의 개수가 제로잖아 이놈아. 최고 차항의 개수는 바로 밑에 항의 개수라니까 마이너스. 그러니까 너가 갔을 때 3처럼 보이지만은 그걸 염두에 두고 문제를 낸단 말이야. 4차식의 근과계수의 관계로 예를 들어서. 근데 최고 차항의 개수 그 다음 개수가 제로니까 이건 답이 0이 되는 거죠. 어쩌든 간에 이제 이런 어떤 근과계수의 관계는 계속 이 조건을 따라가요. 마이너스 a분의 b 그 다음에 플러스 a분의 c 계속 이 조건을 따라간다고. 뭐 100차식이든 1000차식이든 다 마찬가지예요. 뭔 말하는지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게 이제 근과계수의 관계에 대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잘 알겠지만 한 장을 더 넘겨보세요. 한 장을 더 넘겨보시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오메가 문제 맨날 나오는 거. x의 값이 어떤 거? 2분의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 이렇게 됐을 때 이 식은 x의 3성은 1이거나 x의 3성은 마이너스 1 뭐 하는 거는 오메가라고 한다. 이거 너무나 많이 해서 제가 학교실에서 안 하는 거예요. 예? 이 내용이요. 그래서 이 내용은 뭐 나중에 문제 나오면 제가 뭐 해드리긴 하겠지만은 이거 뭐 인수분 하면 뭐가 돼? x 빼기 1에 x의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요. 혹은 여기에서 이렇게 2를 곱하고 마이너스를 넘겨서 제곱해서 하면 이 식이 나온다고. 거기다 x 빼기 1을 곱하게 하면. 그러니까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이 되고, 하나의 거는 오메가로 하면 또 다른 건 오메가 바가 되고, 두 개로 더하면 마이너스 1이 되고, 오메가 바를 곱하기 하면 1이 되고, 뭐 이런 내용이야. 계속. 내용 자체가. 그 다음에 뭐가 돼? 오메가의 3승은 1이 되고, 오메가의 3승은 1이 되고, 뭐 이런 어떤 내용들, 이런 내용들은 그냥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건 제가 따로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되는 것이 이제 뭐냐? 바로 연립방정식인데요. 연립방정식인데 1차, 2차 연립방정식은 1차를 2차 있다 대입하면 된다니까? 2차와 2차 연립방정식 문제는요. 문제 푸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 교과 과정에서 나오는 가장 근본적인 것은 인수분해를 하라. 둘 중에 하나를 인수분해 하라. 만약에 둘 중에 하나가 인수분해해서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x는 y를 2번 식에다 2, 두 번째 또 다른 식에다 대입하면 되고, x 대신에 마이너스 2를 또 다른 식에다 대입하면 뭐가 된다? 답이 나온다 이런 소리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건 첫 번째 인수분해하고, 두 번째 인수분해가 잘 안 될 때는 상수항을 가간법을 통해서 상수항을 소거하면 돼요. 하나가 상수항이 1이고 하나가 상수항이 3이었다. 그러면 위에 식에다 3을 곱하기 해서 변변 빼게 해주면 상수항이 없어지잖아요. 그렇게 한 다음에 그 식을 인수분해하면 다 인수분해가 되게끔 돼 있어요. 그 식을 첫 번째 식이든 두 번째 식이든 대입하면 답이 나온다. 뭐하라고? 상수항을 소거하라. 이렇게 해서 문제를 인수분해를 하시면 돼요. 뭐 그런 어떤 방법.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부정방정식에 대한 이제 문제가 나오는데, 이 부정방정식은 내가 어디에서 가르쳤지? 순열과 조합에서 x 더하기 뭐가 돼? 2y 더하기 3z가 뭐한다? 뭐 10이었다. x, y, z가 자연수였다. 그럼 나는 z가 1일 때, y가 1일 때, x가 얼마? z가 1일 때, y가 2일 때 얼마? 이렇게 해서 내가 문제 풀라고 가르쳤잖아요. 커다란 개수의 미지수로 먼저 움직여라. 내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그거 말고 이제 우리가 부정방정식을 푸는 어떤 것은 xy 미지수가 실수일 때, 두 번째 뭐한다? 정수일 때, 이 두 가지가 이제 항상 나와요. 물론 자연수는 정수안에 들어가니까 뭐처럼 풀면 돼? 정수처럼 문제 풀면 돼. 또 정수는 실수 안에 들어가니까 실수 문제 푸는 것도 그대로 정수 문제 푸는 것에 유효하긴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봐보세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얼마? 4y 플러스 5는 제곱. xy가 실수일 때 xy 값을 구하라. 이런 문제 나왔다고 치죠.
그러면 이거 완전 역전권 고쳐줘. 전체 제곱. 그 다음에 이거 y 플러스 2의 전체 제곱 빼기 1 빼기 4 없어지겠네. 이해돼? 그러니까 어떤 수의 제곱은 0보다 커놨고 0보다 커놨다. 두 개를 더하기 해서 0 됐다는 말은 0 되고 0 돼야 돼. 그러니까 x는 1, y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거야. 그러니까 실수일 때라는 조건이 나와 있으면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거라고. 이러면 또 고쳐주면 돼요. 뭔 말인지 이해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문제 푸냐. 실수기 때문에 실근을 가져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기도 해요. 뭔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실수일 때라는 조건이 나와 있으면 문제를 둘 중에 하나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위에 게 안 되면 밑에 걸로 풀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이렇게 문제 풀고. 그 다음에 이제 정수일 때라는 문제는요. 자, xy 마이너스 x 더하기 얼마, 2y 더하기 얼마 대 3은요. xy가 정수이다.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치면은 수학에서는 이것은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냐면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숫자가 5였다. 그러면 얘가 1이면 5고 5면 1이고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5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수분해를 해서 그 조금 전에처럼 그러니까 이걸 이쪽으로 이동하면 마이너스 3이 되는데요. 작은 거보다 이거 곱하기 이거 마이너스 2를 똑같이 더하기를 해줘요. 그런 다음에 인수분해를 합니다. x, y. x가 1이니까 여기 1, 2, 여기에 마이너스. 이렇게 인수분해를 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돼요? x 더하기 2. 뭐가 돼? y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5. 아, 1이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면 1. 무슨 말 하는지 이해돼? 마이너스 1이면 5. 그 다음에 뭐가 돼? 5이면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문제를 푸시면 돼요. 무슨 말 하는지 이해돼요? 그냥 머릿속에 기억을 하셔야 돼요. 정수일 때라는 조건이 있으면 어떤 수 곱하기 어떤 수는 숫자 이렇게 만들어 주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역시 판별식은 0보다 큰 걸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판별식으로 문제 푸는 건 다 유효해요. 다 유효해요. 뭔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 풀거나 아니면 이렇게 문제 풀어요. 일반적으로 여기가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둘 중에 하나가 문제 풀면 돼요.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저는 이론 설명은 다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가 99페이지, 101페이지 문제를 전부터 푸시면 되고, 아니 뭐 한 10분밖에 안 남았죠. 문제 푸시면 되고, 저는 이제 유튜브를 마칩니다.